이제 하려고. 아, 네. 왜? 아니 집에 다 같이. 꺼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쌤이 꺼졌는데 꺼진지 모르고 하시는. 이제 하려고. 이제 하려고. 자, 이제 오늘부터는 국권의 피탈 시작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800년대 후반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고종이 이제 반포를 하고 대한제국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나서 뭐 광무개혁 이런 내용들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의 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1800년 뭐 87, 88, 89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이제 1900년대로 넘어와요. 1900년대로 넘어와서 이제 1910년까지, 그러니까 1904년부터 1910년까지 그 사이에 뭐 4년, 5년, 7년, 9년, 10년 이러한 일본이 이러한 조약들을 우리 대한제국에 요구를 했고, 이러한 조약을 핑계 삼아 우리의 국권을 어떻게 보면 피탈했죠. 훔쳐갔지.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갔고, 최종적으로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합병이라는 강제합병이죠. 강제합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모조리 박탈을 해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우리는 보통 일제강점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일제강점기. 자, 그러면 오늘은 1900년도부터 배울 거야. 1900년도에 1910년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모조리 피탈해 갈 때까지 일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주권을 피탈해 갔는지, 그 조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조약이 과연 합법적인 것이었는지,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904년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동시에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에 2번은 국권의 피탈에서 1904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위 제목을 보면 뭐야? 러일 전쟁이 등장을 하죠. 러일 전쟁. 러일 전쟁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1904년부터 190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1904년, 5년 이 사이에 동시에 뭐도 일어난 거야? 러일 전쟁도 일어난 거야. 러일 전쟁 하면서 지금 우리의 주권을 이렇게 빼앗아 갔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란 거를 먼저 머리에 넣어두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러일 전쟁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넓게 한번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이 한반도라는 우리나라를 보통은 대대로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중국의 영향이 가장 컸죠. 실제로. 그리고 중국 역시 한때는 우리를 거의 속국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거의. 그런데 이랬던 역사가 청일전쟁 때. 자,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청일전쟁이 언제였어? 청일전쟁이 몇 년이었어? 1894년. 곳에 다 까먹으면 안 돼. 세 개 사건 있잖아. 1894년에. 첫 번째로 동학농민운동. 그지? 그리고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개혁. 그지? 자, 지금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이때 누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본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 청나라는 더 이상 한반도에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이제 제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또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자. 청일전쟁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을 때 누가 갑자기 간섭하죠? 누가 간섭했어? 삼국 간섭. 그치. 삼국에서 누구라고 봐야 돼? 러시아. 이 청일전쟁에서 갑자기 간섭한 이 러시아, 러프독 중에 삼국 간섭.
이때 일본이 원래 청나라의 뭐 랴오동 반도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는데 러시아가 야, 안 돼. 다시 반환해. 라고 하니까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다 반환했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과 러시아의 힘의 우위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러시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민비가 이제 친러 정책을 추진하니까 일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을미사변 일으킨 거고 고종도 실제로 어디로 도망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자. 아관파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일 전쟁 이후에는 한동안 러시아 세력이 더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일본 못지않게 좀 강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1894년에 지금 딱 10년 후야. 더하기 10 하니까 4, 10, 9, 1. 딱 10년 맞지? 딱 10년 후에 러일 전쟁이 터진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냐면 일본이 승리를 거둔 거야.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 간섭 못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이제 찜한 거야. 너희 이제 아무도 청나라도 찜 하지 마. 일본도 러시아 너희도 저리 가. 그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완벽하게 우리의 주권을 하나하나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큰 시야를 넓게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고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팩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암기가 필요하니까 제가 하나하나 살펴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암기하기 편하게 또 읊을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 자, 그럼 다시. 자, 러일 전쟁을 지금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1904년 2월에 지금 여기도 1904년 2월, 지금 여기도 1904년 2월 이런다. 그지? 러일 전쟁이 딱 이때 터졌거든요. 일본이 제물포, 리순 이런 지역에서 보여줄게요. 여기가 제물포, 여기가 리순 이 지역에 이제 러시아 함대가 있었는데 여기에 러시아 함대를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러일 전쟁이 팡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동시에 러일 전쟁 발발 이후에 우리 한반도는 중립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이제 한성을 점령합니다. 한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령을 하고 점령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바로 이 한일 의정서를 야 조약 맺자 하면서 들이밉니다. 자, 그러면 이 의정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한일 의정서 뭔지 보기 전에 조금 너희들이 눈치를 채야 돼. 뭘 것 같아? 일본에게 유리한 그렇지. 지금 얘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전쟁하고 있잖아. 러시아랑 전쟁 빵 터졌단 말이야. 러시아랑 전쟁 빵 터지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러시아랑 싸우지 마라. 그렇지. 군사시설에 대해서 내가 전쟁을 하는데 군사시설 좀 사용하게 내놔 이거야. 한번 봅시다. 이거 읽어줄 걸 먼저 내가 말 안 하고. 보자. 말은 좋아. 진짜 번지르르 합니다. 한일 양국은 영원히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진짜 욕 나오지. 정말 내가 녹화만 안 되고 있으면 욕을 할 뻔했어. 개뻥이지 개뻥.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들어라. 제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 때문에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존에 위험이 있으면 대일본제국정부가 곧 필요한 조처를 해줄게. 그러니까 대한제국정부 너희는 우리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을 쉽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라 라는 한일의 정서를 맺은 거야.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나 지금 러일 전쟁 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너희 대한제국 좀 이용할게 이거야. 자기 전쟁하는데 편하려고. 알겠지? 그래서 그게 이 한일의 정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904년에 러일 전쟁 빵 터지고 나서 동시에
군사시설 사용권을 먼저 가져가요. 강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이 됩니다. 8월이 되면은 이쯤 되면은 이제 러일 전쟁에서 거의 일본이 이제 힘의 우위를 차지해요. 힘의 우위를 차지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언제 끝나냐면 이날 끝나. 9월에. 1905년 9월에 끝나는데 거의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거의 일본이 좀 우위를 점하면서 조선에게 이제 뭘 들이미냐면 제 1차 한일 협약을 맺을 것을 조약할 것을 들입니다. 야 우리 조약 맺자. 여기에 내용은 이거예요.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에 초빙해라. 메가타야. 메가타 재정고문 만들어줘. 그래서 모든 재무에 관한 사항은 그의 의견 들어서 너희 시행해라 이 말이야. 외교도 마찬가지야. 외국인 한 명을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교 고문을 너희들 초빙해서 외교에 관한 중요한 업무는 그의 의견 들어라 라는 거야. 원래 고문이라는 것은 이 고문이 직접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실제로 뭔가를 운영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조언은 해주죠. 근데 이거는 거의 조언이 아니고 거의 뭐 감시죠. 이렇게 해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심어놓은 거지.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알겠지?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의 핵심 내용은 고문정치예요. 고문정치. 고문을 두어라. 외교부에도 일본인이 추천하는 인물, 재정부에도 일본인이 추천하는 사실은 협약에 외교와 재정만 있지만 그 외에 교육 분야랄지 뭐 군사 분야랄지 다른 분야에도 다 고문 초빙하라고 좀 압박을 넣었어요. 이게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슨 정치다? 고문 정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작업에 들어가. 무슨 작업에 들어가냐면 최종적으로 제2차 한일협약 때 엄청난 권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열강,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암묵적인 허락을 얻어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제국을 피탈해 가려고 하는데 까딱 잘못했을 때 갑자기 미국이나 영국이 야! 하면서 제재에 들어오면은 일본의 입장에서 조금 곤란해질 수 있잖아. 그지? 막말로 지금 현재 원래 조선하고 미국하고 조미수 통상조약도 맺었었단 말이야. 예전에 1882년에 맺었잖아. 심지어 그 조약의 내용에 물론 불평등 조약 같은 뭐 최혜국 대우 우리가 미국에 내주긴 했지만 그 조약 안에는 거중조정이라는 이러한 조약의 내용도 있었어요. 조선이든 미국이든 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조선이 다른 나라와 제3국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조정해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이런 조약 이미 우리 지금 맺었잖아. 그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외교권 박탈 이후에 고종이 실제로 미국에게 헐버트 막 밀사 파견합니다. 야 이거 지금 잘못됐어. 우리의 외교권을 지금 일본이 가져가려 해. 좀 봐줘. 라면서 미국에게 이제 막 밀사도 보내고 하거든요. 미국 어쨌을까요? 그냥 모른 척해요. 조약이고 나발이고 그냥 거의 자기들 뭐 무시하는 거지. 말 못됐지, 그지? 근데 왜 그랬냐면 이미 일본이 이런 작업을 해놨어요. 그게 뭔지를 볼 거야. 자, 1905년에 그러니까 1차 한일협약 맺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약 1년 정도 후죠. 이때부터 7월, 8월, 9월 쭈루룩이다. 7월, 8월, 9월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이러한 조약을 맺었는데 자 가스라-테프트 밀약부터 봅시다.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거는 가스라라는 일본인 이름이야. 일본인 이름. 총리 대신이었대. 이때 당시 총리 대신. 테프트는
미국 육군 장관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가스라 테프트는 이름인데 얘네들이 둘이 만나서 비밀로 협약을 맺은 거야. 밀약을 맺은 거야. 뭐 어떤 내용이냐? 필리핀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 야, 갑자기 필리핀이 왜 나와? 너희 들었잖아. 빨리 설명해줘. 필리핀이 왜 나와? 맞아요. 원래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우리도 알다시피 미국에게서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잖아. 그지? 이때 이제 서로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 미국 너희는 필리핀 식민지 해. 주권 박탈해. 식민지 너희 먹어. 야, 필리핀 너희 먹어. 일본 우리는 대한제국 한반도 들어갈게. 작업 들어갈게.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거지. 영국과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그때 당시 아시아에서 인도라는 나라 좀 하고 있었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 7월, 그 다음 8월에 제2차 영일동맹 이런 식으로 열강에게서 이제 열강 모른 척 하라는 묵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들을 쫙 합니다. 7월, 8월에. 그리고 9월에 드디어 러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러일 전쟁의 결과 맺은 조약이 바로 이 포츠머스 조약이야. 이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죠. 읽어볼게.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상, 경제상 탁월한 이익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이 말이야. 이제 너무나 노골적이죠. 엄청 노골적이죠. 그 다음에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 및 감리의 조처를 하는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마 이거야. 약속 땅땅땅 합니다. 이때 보면 이제 거의 뭐 노골적인 일본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 있죠. 완벽하게. 러시아 너희 관심 꺼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7월, 8월, 9월에 미국, 영국, 러시아와 조약을 맺어서 열강의 묵인 얻어내고 나서 1905년 11월에 우리의 외교권까지 박탈해 가는 겁니다. 알겠죠? 외교권 뺏겼으면 이제 거의 주권 뺏긴 거나 다름없죠. 아, 우리나라의 대표가 일본이라는데 이미 끝난 게임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 2차 한일 협약을 우리는 을사년에 일어난 뭐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조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늑이라고 써놓은 거야. 늑이라고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러일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이 을사늑약을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 이토 히로부미 있죠? 이토 히로부미가 군사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이제 한규설 같은 이러한 인물들이 반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을사오적이 중심이 돼서 이제 승인을 해버려요.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영 이들이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우리나라 팔아넘긴 외교권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한 그런 인물들이죠. 이 을사늑약은 어때요? 합법적인 조약이었을까요? 합법적인 조약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는 공식적인 명칭도 없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의 황제가 지금 누구야? 고종이잖아. 어떠한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비준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런 비준 절차도 없었고 고종의 뭐 이러한 뭐 적합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상 무효예요. 무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은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고 이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통감부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외교 업무를 대신 이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초대 통감으로
누가 부임을 하는 거야?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우리의 누가 안중근 의사께서 그래서 쏴 죽인 거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 통감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면 돼요. 거느릴 통. 감이 뭐 우리 감시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 뭐 살필 감 뭐 이런 한자에서 온 용어입니다. 거느리고 뭐 감시 살피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관청 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통감부로 부임하게 되고, 자면 안 돼. 귀라도 열고 생각이라도 해. 그걸 듣다 보면은 계속 너희 것이 되는 거야. 아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너희는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막 옛날 이야기 들었니? 그런 세대가 아니지, 그지? 나도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막 들었었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귀신 이야기 이런 거나 좋아하지 말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 듣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좀 들어봅시다. 자면 안 돼. 우리 공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나서, 강제로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저항했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뒤에 이제 프린트물로 제가 정리는 해놨지만, 첫 번째로는 이 고종황제께서 아까 방금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언급을 했는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근거로 헐버트라는 이제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를 이제 고종의 밀사였죠. 이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기도 해요. 우리의 부당함을 좀 알려라. 그리고 1907년에는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곳에서 제 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각국의 대표들이 여기 쫙 모이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고종께서 특사를 파견해요. 헤이그 특사 파견.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세 분을 이제 헤이그로 이제 특사를 파견을 하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방해로 거의 뭐 회의에 참석조차 못합니다. 참석조차 못하고 군에서 이제 막 자결하기도 하고 이제 화병 나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랬죠. 물론 국내에서도 이러한 저항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뭐 민영환, 조병세 이런 인물들이 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유서를 써놓고 자결하기도 하고요. 뭐 여기 보면 이제 잠깐 제가 뭐 써놓긴 했는데, 가져오긴 했는데, 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까지 다다랐구나 이러면서 이러한 글을 남겨놓고 자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이거는 이제 너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그때 당시에 이제 황성신문이라는 이 신문에 이러한 글을 장지연이 이제 실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그래서 저 개되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자신의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기를 감수하였던 것이다. 아 4,000년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고 2천만 국민을 타국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아 원통하다 동포여. 다 을사늑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저항이죠. 어떻게 보면. 그지? 그래서 그 밖에도 또 오적 암살단, 나철 오기오, 대종교를 이제 세운 인물들이죠. 이들의 이제 을사 오적 암살단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뭐 러일 전쟁에서까지 이긴 뭐 일본의 이러한 질주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죠. 거의 뭐 폭주 기관차 같은 그런 느낌의 일본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거의 우리는 가슴 아픈 역사로 뭐 들어간다 뭐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미칠조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미칠조약. 정미칠조약. 일본은 이제 아까 고종께서 헤이그에 누구를 보냈다라고 했니?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다라고 했죠.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이 고종을 퇴위시켜요.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 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이제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고종 퇴위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제국의 재정이 어렵다라는 핑계로 군대도 해산시켜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너희들은 이미 배운 반도 있지만 이 군대 해산으로 이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가니 다 정리의병이 되죠. 다음에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차관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자, 차관 정치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통감이 지금 통감이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 통감부에 있는 그 통감이 직접 추천하는 일본인을 각 부에 장관 아래 차관이 있지? 각 부의 차관으로 임명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통감의 권한이 어떻게 되겠니? 막강해지겠죠. 그치? 그래서 이 정미 7조 약의 내용의 핵심은 차관 정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관 정치. 한번 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료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예요, 이거. 야, 이거 아닌데. 신협약. 이거예요, 이거. 정미 7조약. 1907년 7월에 정미 7조약. 알겠지? 한일 신협약.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통감의 동의로서 일을 행할 것. 이 5조 가만히 봐봐.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차관에 임명해라 이 말이지. 차관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미 7조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차관 정치. 그리고 1909년에 그 뒤를 이어서 사법권 박탈당하고 뭐 이제 경찰권도 1910년 한 6월경에 빼앗는 것 같아요. 6월에 경찰권도 빼앗가고 최종적으로 1910년 8월에 한일 강제 합병이 추진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주권이 박탈당해요. 1910년 8월에 일본 군대가 서울 곳곳에 군대를 배치하고 이제 이러한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건 역시 최종적인 비준 절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최종 비준 절차 없었고 순종의 서명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결론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 합병, 병합이라는 용어는 두 나라가 됐건 뭐 우리도 기업이 합병한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야. 동의하에 하나로 흡수가 되는 게 합병, 병합인데 아니 순종의 사인도 없었고 최종적인 뭐 비준 절차도 없었고 누가 동의한 사람은 없죠. 대표도 동의를 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전혀 적법적이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 강제합병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슬픈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고 그래, 보여주자.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아까 한일의정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 영일동맹, 포츠모스 조약은 한번 사료 한번 봤고요. 우리가 1차 한일협약의 고문 받고 2차 한일협약은 뭐였어요? 핵심이 외교권이었죠. 외교권. 그 외교권을 담당하는 부가 통감부였지? 그래서 통감정치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정미7조약 한일신협약에서 내용의 핵심은 차관정치였죠. 이것도 우리가 사료 읽어봤고 최종적으로 한국병합조약 읽고 있으면 정말 열뻗쳐요. 정말 열뻗치죠. 영구히 뭐 양여한다. 통지권을 완전히 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무슨 조약이야? 지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건데, 그지? 국제법상 무효죠. 그래서 이러한 조약으로 우리의 슬픈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 자, 이제 조금 암기를 할 생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자.
남기할 생각으로. 자, 러일 전쟁 몇 년부터 몇 년? 1904년부터 1905년. 알겠지? 1904년부터 5년이었고. 자, 1차 한일 협약이 1904년. 2차 한일 협약이 1905년. 1차, 2차야. 근데 2차 한일 협약이 그 유명한 을사늑약이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1차, 2차, 4년, 5년인데 4년의 1차는 무슨 정치? 고문 정치. 5년의 을사늑약은 통감 정치. 외교권 박탈 통감 정치.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알겠지? 1차 고문 정치, 2차 통감 정치. 4년, 5년.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의 묵인? 열강의 묵인. 7월, 8월, 9월에 차례대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연일동맹, 러일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 거두고 포츠머스 조약 맺고 간섭하지 마 하고 제2차 한일협약 외교권 쫙 가져가는 거라고. 외교권 통감부 같이 머릿속에 제2차 한일협약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저는 777 조약이다라고 그렇게 외우라고 해요.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내 맘대로 그냥 혼자 말하는 거야. 정미년에 이제 한일 신협약인데 777 정미년에 일어난 이제 7가지 조약인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차관 정치입니다. 차관 정치. 장관 다음에 차관. 알겠지? 네, 차관. 이때 이제 고종 퇴位.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워 얘들아. 왜냐하면 의병 하면서 을사의병, 정미의병 하면서 이게 다 원인이야. 그 의병들이 일어나게 된.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박아야 돼. 정미 7조약에서는 이때 당시에 1907년에는 고종의 퇴위. 고종 왜 퇴위시켰어 일본이? 헬기 특사 파견 빌미로. 그랬지. 그리고 군대 해산 시켜버리고. 이때 이제 통감이 차관을 임명하면서 차관 정치라고 하는 거고. 1909년에 사법권 빼앗아가는 기유각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1910년에 한일합병, 강제합병이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 밥 먹으면서 이거 1904년부터 한번 생각해봐. 알겠지? 다 한번 씹으면서 한일의정서 1904년,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 1905년. 알았지? 알겠죠?